안녕하세요. 병원 코디네이터 강의를 맡게 된 이은영입니다. 제1강 병원 코디네이터 개요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의 배경에 관해서 보시겠습니다. 현재 병원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데요. 병원 코디네이터가 왜 요구가 되고 있을까요?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병원 코디네이터입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유난하게 해주기 위해서 병원 코디네이터가 요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병원 코디네이터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란 무엇일까요?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공공적으로 소유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80% 이상이 민간이 운영을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지만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어떤 것이 더 나쁘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만 우선 잡고 넘어가실게요. 영국, 프랑스, 독일은 공공적으로 소유, 운영된다. 한국은 무려 80% 이상이 민간이 운영한다. 보실게요. 고려시대, 중세시대, 근대시대, 현대시대로 나뉘어 봤는데요. 고려시대, 중세시대, 근대시대, 현대시대로 보시기 이전에 고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대에는 숙박을 제공하는 역할을 병원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행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아픈 환자들에게 치료를 해주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기는 시대가 바로 고대였습니다. 고대하면 수도원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수도원은 지금의 어떤 역할과 비슷할까요? 네, 맞습니다. 호텔과 병원의 역할을 이 수도원에서 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병원, 영어로 하스피탈이라고 하죠. 호스피탈리타스. 이것이 병원과 호텔의 어원인데요. 호스피탈리티는 무엇일까요? 환대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의 배경에 관해서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고려시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려시대의 배경은 어떤 걸까요? 불교 사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숙식을 제공하였고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는 기능도 하였습니다. 고려시대는 여건제를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여건제는 여행 서비스 센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치료 또 하면서 여행자들 그리고 행여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숙식까지도 제공을 해줬다. 여건제를 기억해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세시대를 보시겠습니다. 중세시대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환자를 요양하고요. 여행자에게 마찬가지로 숙박을 제공하였습니다. 불황에까지도 수용하였는데요. 중세시대 하면은 어떤 것을 떠올릴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종교를 떠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종교가 굉장히 성장함과 동시에 여기서 수도원이라는 제도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는 요양, 여행자 숙박, 불황인 수용, 그리고 수도원을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실게요. 근대시대로 넘어왔는데요. 근대시대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급성기 환자를 떠올리시면 되시고요. 치료 전문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근대시대는 전염병이 증가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도 되었고 여기서 고객 중심 의료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인데요. 현대는 대형화 전문화되었죠. 그래서 고려시대, 중세시대, 근대시대, 현대시대로 나뉠 수가 있고 급하게 성장했던 시기는 근대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불교사원 운영, 중세시대, 수도원, 근대시대, 전염병이 많이 만연하여서 급성기 환자를 많이 치료함으로써 병원의 발전이 급진적으로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현대는 현재 입원 환자들보다는 어떻게 해요? 외래 환자를 더 많이 받으려는 의견들이 많고, 미래에는 원격 의료가 개발이 되고 있죠. 이렇게 고려시대, 중세시대, 근대시대, 현대시대, 미래까지 간략하게 보셨습니다. 배경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90년대 초반 1992년에서 95년, 1995년에서 2003년, 2003년 이후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90년대 초반을 보시면 개인 의원 중심이었다. 그리고 생존형 진료, 말 그대로 치료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에 그치게 되는 게 90년대 초반의 배경입니다. 1992년에서 95년도는 어떤 배경일까요? 선택형 진료가 시작이 되었고 병원 코디네이터의 도입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에서 2003년도는 진료와 어떻게 해요? 경영이 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코디네이터의 성장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3년 이후에는 1인, 다수, 개인 병원, 그리고 전문화, 개인화, 전문화되었다. 개인 다수 병원이 소유가 많이 되었고 병원 코디네이터의 성숙기 과정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992년에서 95년도가 도입기다. 그리고 95년에서 2003년기가 병원 코디네이터의 성장기다. 그리고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가 바로 성숙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는 1994년 미국 병원 경영 사례를 벤치마킹한 치과 병원이 바로 한국의 병원 코디네이터에 처음 도입된 계기인데요. 하단을 보시면 예치과의 코디네이터는 단순 접수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서비스를 펼쳐서 환자의 굳은 인상을 펴게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딱딱한 병원의 이미지를 어떻게 해요? 병원 코디네이터를 도입함으로써 내 집같이 만드는 일을 담당했다고 하는 거죠. 불안한 환자를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그만큼 내 집처럼 편안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겠죠. 이 같은 서비스가 훌륭한 곳이다 라는 인식을 주게 해서 치과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대까지 병원 코디네이터의 배경 자세하게 알아보셨습니다. 이어서 보실게요. 성형외과, 피부과, 한방병원, 치과, 비만 클리닉 등을 중심으로 병원 코디네이터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시장이 개방이 되었고 병원이 체인화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확산이 되어서 병원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게 된 것이죠. 최근 세계적 추세를 보시면 탈병원화, 이제는 병원도 단순히 치료 중심, 진료 중심이 아니라 자연치유라든지 원격, 서비스 등 단순히 병원 치료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계적 추세는 탈제도화입니다.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탈병원화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원 기간의 단축입니다. 같은 말로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병원 회전율 증가와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미래, 그리고 지금 현재도 어떻게 해요? 입원 환자를 줄이고 외래 환자를 늘린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입원 진료 수요의 감소가 있겠습니다. 현대를 보시면 성형외과, 피부과, 특별히 더욱더 요구되는 학과가 있죠. 한방병원, 치과, 비만 클리닉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체인화되면서 어떻게 해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순히 치료 중심에서 서비스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겠죠. 이번엔 병원 조직의 구조에 관해서 보시겠습니다. 병원 조직의 구조란